그걸 만약에 AI한테 맡기고 있었다면 그 포인트를 절대 발견할 수 없죠. 그 하나가 엄청 큰 무기가 되는 숨어있는 그런 게 있죠. 그걸 찾아내시면은 여러분들이 차별화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방문자는 되게 많다. 매출로 전환이 잘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매출 전환율이 제가 알기로는 되게 높은 그런 블로그 글을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노하우 뭐 여러 가지 책에 담겨 있지만은 내가 어떤 블로그를 운영하는지 그 목적부터 확실히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클리셰 같은 얘기잖아요. 퍼스널 브랜딩을 시켜가지고 이걸 원고료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블로그 운영 방식이랑 내가 사업장이 있는데 사업장을 마케팅하기 위한 블로그야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나눴을 때 운영 방식의 차이가 뭐냐면은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조회수 높은 키워드를 찾으러 다니는 행위가 엄청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솔루션들 찾아다니면서 이게 황금 키워드네 막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방식이면은 황금 키워드 이런 거에 대한 존재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사업장에 연락 올 만한 키워드들의 우리 글이 노출이 되면 되니까 그렇죠. 솔루션들을 찾아보기보다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나라면 우리 사업장 어떻게 찾아올까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역으로 그 키워드를 만드는 활동이 훨씬 더 중요해요. 검색량에 따라서 우선순위는 정할 수 있는데 사실 그 검색량이 문의량이랑 비례하지가 않거든요. 검색량이 20이더라도 20이면 블로그에서는 거의 없고 최저 수준으로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문의가 오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런 키워드를 하나하나 발굴해 나가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엄청 유효한 전략이 되는 거죠. 블로그를 배우실 때 어떤 강의를 듣느냐에 따라서 영향도 가는 것 같긴 하네요, 보니까. 맞아요. 왜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떤 블로그를 할지 목적을 정하지 않고 그냥 아무 블로그 강의를 많이 듣게 되면은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조회수를 많이 땡겨가지고 뭐 애드포스트 수익을 받거나 체험단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전환을 만들어내기가 좀 어렵고 브랜딩이 좀 안 되고 나중에 좀 혼란을 겪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브랜드 블로그 운영을 하시는 거고 또 대행도 하시는데 그런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 혹은 그런 사업장들은 좀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면? 처음에 이야기 나온 1일 1포스팅의 문제나 일단 조회수나 순 방문자 수가 크게 의미가 없고 이게 좀 한 사례로도 얘기해드리면은 한 3개월 정도 처음 운영했을 때 갑자기 조회수가 팍 올라간 거예요. 너무 좋았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우리 센터의 어떤 강사님이 되게 유명한 연애 프로그램에 나간 거예요. 소개팅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날 당연히 문의로 전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느꼈죠. 조회수랑 아무 상관이. 실제 인구 통계로도 봐도 그때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제 30, 40대 남자, 60대 이상의 남자들 이게 상관이 없구나. 그 사건 이후로도 조회수가 낮은 날에도 문의가 많이 들어올 때도 있었고 조회수가 높은 날에도 문의가 안 들어온 날들이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찾아봤을 때 꼭 비례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주의해야 될 게 글의 퀄리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상위 노출이나 그 노출도를 올리기 위한 블로그 운영에서는 그 글의 구성 자체를 알고리즘에 잘 간택되기 위한 형태로 글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글의 분량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 그림을 몇 장까지 넣어야 된다. SEO적인 접근이잖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는 참고해가지고 그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할 때도 노출은 시켜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글을 사람이 읽었을 때 유의미한 메시지가 전달되느냐 이게 또 엄청 큰 차이인 것 같거든요. 브랜드 블로그 쪽은 오히려 사람이랑 기계 둘 다를 만족시켜야 되는 게 조금 더 있죠. 그 노출만 노리면 사실 기계 쪽만 열심히 파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감정적으로 이입하고 설득되는 과정이 필요한 게 브랜드 블로그고 맞아. 노출을 위해서는 크롤 봇이 잘 긁어갈 수 있게끔만 하면 되니까 그 둘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책에도 보면은 이왕이면은 그냥 AI를 최소화하라는 얘기 언급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 직접 좀 써라 이런 얘기들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도 엄청 좋았던 기억 중에 하나가 글 쓰는 행위고 글 쓰는 행위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 하나가 성찰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사업에 대해서 진짜 성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글을 쓰면서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센터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소구되는 강점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면서 그 작업을 하게 되니까 실제로 운영도 되게 더 잘 되는 기점이 됐었어요. 글을 쓰다 보면은 우리 센터가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은 그 글을 쓰기 위해서라도 뭔가 사업적인 아이템들을 넣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 환불 보장, 불만족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쓰려면은 실제로 우리 센터가 환불 보장을 해야 될 거고 실제로 그 환불 보장을 자신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 수업의 퀄리티 자체에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업장의 본질 자체도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선순환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초반부터 AI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 글쓰기가 가지고 있는 성찰의 기능 자체를 좀 앗아가는 게 아닐까. 경영적인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노하우 같거든요. 왜냐면 사업가는 계속 성장해야 되고 다양한 고객들을 커버하면서 자기 철학이 굳건하게 있어야지 사업을 유지하는 동력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스스로 철학하고 사고하는 그거를 AI한테 맡겨버리면은 그 기회를 뺏기겠네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렇죠. 아마존이라는 회사도 그 홈페이지짜리 글 써가지고 이렇게 서면으로 다 소통하고 막 그런다는 거에 들었던 것 같은데 PPT를 안 만드나? 글을 쓰게끔 많이 하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대표님들한테
저한테 글 많이 쓰라고 얘기하거든요. 매일매일 사업에 대해서. 블로그 쓰시는 분들은 사실 블로그를 그냥 단순히 뭐 마케팅이나 과업 해야 될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자기 철학을 더 만들어 나가는 그 의식적인 행위로서 의미 있게 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 저희 센터나 저희 원장님 소개 글을 썼을 때 처음 썼던 글은 다른 센터랑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차별화가 전혀 안 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썼었단 말이에요.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동안 글을 차곡차곡 써나갔잖아요. 그러고 났을 때 우리 센터 이런 강점이 있었네라고 생각한 다음에 다시 이제 소개글을 썼을 때는 확실하게 우리 센터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그런 분위기, 강점 이런 게 도드라지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느껴보지 않으면 사실은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다 막히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지금 탁탁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왜 내가 초반에 이걸 안 썼지 하게 되는 게 나중에 보이거든요. 나중에 왜 내가 이거 말도 안 되네 이런 느낌이라고 될까? 바보네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왜 안 넣었지? 그때도 알고 있었는데 혹은 그때도 뭔가 존재했었던 건데 근데 이거는 내가 글 쓰는 과정 중에 이걸 연결하고 그걸 안 했으면 절대 발견하지 못하는 포인트에 숨어 있거든요. 맞아. 근데 그 단계까지 가려고 하면은 어쨌든 내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AI한테 맡기고 있었다면 그 포인트를 절대 발견할 수 없죠. 그 하나가 엄청 큰 무기가 되는 숨어있는 그런 게 있죠. 그 재미가 있죠. 그 재미가 있죠. 그걸 찾아내시면은 여러분들이 차별화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덧붙이면 사실 네이버 블로그 검색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사업장에 운영하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다 거의 천편일률적인 체험단 글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뭐 필라테스 센터로 치면은 여기 갔더니만 시설 깨끗하고요. 뭐 원장님 친절하시고 수업 정말 좋았어요. 전 여기 추천합니다의 종류의 글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걔네들끼리만 있으면 비교를 했을 때 튀지가 않잖아요. 그 어떤 필라테스 이름 갖다 붙여도 그냥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아까 우리가 발굴한 그런 새로운 관점이 들어가 있는 글이 딱 하나라도 박혀 있으면 확실하게 눈에 띄거든요. 같이 노출이 되더라도 우리 사업장으로 문의로 땡겨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너무 먼 곳에서 차별화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차별화는 내 사업에 대해서 계속 파고들고 관심을 가질 때 갑자기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라서 마케팅 노하우를 넘어서 경영적으로도 되게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공감이 됩니다. 저도 그런 포인트들을 발견하는 재미로 계속 글을 썼던 것 같아서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이버 블로그 할까요? 워드프레스 블로그 할까요? 네.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옛날에 2010년대 이때 사실 블로그 많이 했었거든요. 뭐 터지면 막 10만 막 이렇게 터지고 그래가지고 와 이거 나 부자 되겠다. 개인은 맞겠네. 그랬더니 무슨